여러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10분. 귀 관리만으로도 또렷한 청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뇌가 매년 위축되어 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명권입니다. 올해 83세이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58년째 진료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병원에 나와서 환자분들을 뵙고 있어요. 젊은 의사들이 놀라며 묻곤 합니다. 원장님, 언제까지 진료를 보실 건가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은 83세 의사가 수술 중에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보청기를 끼거나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모습을 떠올리셨나요? 저도 75세에 그럴 뻔했습니다. 난청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작은 속삭임까지 놓치지 않고 환자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귀 건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치매 예방에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58년간 진료실에서 쌓아온 경험과 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귀 건강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7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청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진료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분들이 증상을 설명할 때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묻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입 모양을 보지 못하니까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켜거나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말이 뭉개져서 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와의 대화였어요. 7살 된 손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에게 가서 할아버지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어요. 환자분들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처방전을 쓰다가도 뭘 쓰려고 했는지 까먹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난청과 치매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환자분 중에 박정수라는 80세 어르신이 오셨어요. 정수님은 5년 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뭔가 다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정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요즘 매일 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씩만요. 그런데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까지 저는 귀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귀 질환을 치료하기만 했지 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정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규칙적인 귀 운동과 청력 자극이 뇌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담과 58년간 쌓아온 임상 노하우가 모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단 2가지만 실천해도 80%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2가지가 가장 쉬운 방법들이에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귀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80% 효과의 핵심. 드디어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귀예요. 귀 안쪽의 청각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청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결국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진료실에 온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순자님은 78세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청력 검사를 해보니 중등도 난청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매일 귀 마사지를 하신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청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귀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양손으로 귀를 감싸듯 잡으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2분씩 총 4분만 하시면 돼요. 특히 즉효성이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가 먹먹하거나 답답할 때는 귓바퀴를 위아래로 10번씩 당겨보세요. 그리고 귀 앞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검지로 5초간 눌렀다 떼기를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귀 뒤쪽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개의 지압점들이 있어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귀에 염증이 있거나 고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사지 중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2번째, 소리 자극으로 청각신경 활성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청각신경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청각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결국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바로 이 방법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며칠 전에 진료실에 오신 이한복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한복님은 76세인데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대요.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한복님께 권해드린 방법이 바로 의도적인 소리 자극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적당한 소리로 틀어놓고 따라 말하기, 음악을 들으며 박자 맞추기,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소리 듣기 등을 하시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5분씩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목소리 크기는 평상시 대화할 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간단한 즉효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아, 에, 이, 오우 발음을 크고 정확하게 5번씩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입 모양을 크게 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귀와 연결된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바로 귀가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청각신경을 자극해서 뇌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한복님은 3개월 후에 요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들으시나요? 주의하실 점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너무 큰 소리는 오히려 청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60데시벨 정도, 즉 일반적인 대화 소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들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정적과 소음의 균형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도, 너무 시끄러운 환경도 귀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적절한 정적과 소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영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영희님은 79세인데 아파트 고층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워낙 조용한 환경이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셨대요. 반대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소음 때문에 어지러우시다고 하셨고요. 영희님께 제안한 것이 점진적 소리 노출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창문을 조금 열어서 자연스러운 생활 소음을 들으시도록 하고 외출할 때는 귀마개나 소음 차단 헤드폰을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도록 했어요. 실제로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는 하루 중 2시간 정도는 완전한 정적 시간을 만드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라디오나 자연 소리를 작은 소리로 틀어 놓으세요.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양 손바닥으로 귀를 완전히 막아보세요. 10초간 막았다가 갑자기 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팝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막힌 귀가 뚫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점진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도록 하세요. 처음엔 조용한 공원을 걸으시고 점차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세요. 귀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희님은 6개월 후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너무 조용하시거나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심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주 작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턱 운동으로 귀 주변 근육 강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귀와 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것이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갈이나 턱 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에 오신 최철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철미님은 74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이갈이가 심하셨대요. 최근 들어서 턱이 아프면서 동시에 귀도 먹먹해졌다고 하셨거든요. 검사해 보니 턱 근육의 긴장이 귀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철미님께 턱 운동을 권해드렸는데 2개월 후에 귀 먹먹함이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턱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다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아래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를 각각 5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턱 끝을 앞으로 내밀었다 들이기를 5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와 검지로 턱 끝 아래쪽을 살살 꼬집으면서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입안에서 혀로 볼 안쪽을 큰 원을 그리며 3바퀴씩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턱 주변이 즉시 부드러워지면서 귀 먹먹함이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턱 관절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운동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턱 부분을 5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통증이나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5번째, 귀 청소의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귀 청소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귀지를 밀어 넣거나 너무 자주 파서 귀 안쪽을 상처내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른 귀 청소법을 익히는 것도 귀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달에 응급실에서 온 안정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희님은 81세인데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고막에 구멍이 생겨서 오셨어요. 통증도 심했지만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정희님처럼 잘못된 귀 청소로 인한 사고를 매년 수십 건씩 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면봉을 너무 깊이 넣는 것이에요.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면봉으로 밀어 넣으면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막힐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귀 청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샤워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인해 귀지가 부드러워진 상태거든요. 면봉은 귀 입구 부분만 살짝 닦아내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절대로 1cm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귀지가 너무 막혀서 답답하실 때는 이 방법을 써보세요. 따뜻한 물 1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다음 면봉에 살짝 묻혀서 귀 입구만 톡톡 두드려 주세요. 30초만 기다린 다음 마른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진 귀지가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귀 청소를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중이염이나 외이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귀 청소 전에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주 작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을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58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귀 마사지와 두 번째 소리 자극, 이 2가지만 꾸준히 해도 80%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여유가 되실 때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75세의 난청을 경험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 건강은 단순히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지 기능, 기억력, 그리고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4분씩 귀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둘째, 15분간 의도적인 소리 자극으로 청각신경을 활성화하세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정적과 소음의 균형을 맞춰서 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턱 운동으로 귀 주변 근육을 강화하시고요. 5째, 올바른 귀 청소법을 익혀서
귀 건강을 지키세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귀 마사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더 간단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양손으로 귀를 감싸서 5초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 다음 갑자기 손을 떼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귀 뒤쪽 마사지를 2분씩만 시작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여전히 매일 1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가능한 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뇌 건강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건강과 더불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유튜브를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